안녕하십니까. 오늘은 15과 벌써 마지막입니다. 한국 유학에 대해서 공부합니다. 오늘도 루이엔 선생님 나와 계십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네, 그러게요. 벌써 마지막 시간이네요.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저 선생님, 한국에서 유학을 하셨잖아요. 네. 그래서 유학하게 된 계기가 있다면요? 저는 학부 때 한국학과를 졸업했었거든요. 그래서 네. 한국에 대해서 관심 많이 가지고 있었고, 그리고 한국에 대해서 한번 더 공부하고 싶어서 한국에 왔습니다. 네, 그랬군요. 네, 선생님 한국에서 공부하신 지 꽤 오래되셨는데요. 이번 시간을 통해서 선생님의 그 쌓인 경험, 노하우 이런 것들을 여러분에게 전할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그럼 시작해 볼까요? 자, 270쪽이네요. 자, 대학 입학 관련 어휘를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처럼 외국인들은 한국에 유학을 올 때 어떤 전형 절차에 의해서 옵니까? 보통 외국인 특례 입학이라는 것으로 오게 됩니다. 자, 그래서 한국 사람들하고 좀 전형 방법이 달라요. 자, 그래서 먼저 할 때 여러 가지 그 절차가 필요한데요. 먼저 원서를 접수를 하죠. 원서를 작성해서 그것을 내는 것, 원서 접수이고요. 자, 그 다음에 그렇게 되면 그 서류를 가지고 전형을 합니다. 요즘은 입학 사정관 제도라고 해서 입시를 위해서 특별히 그 심사하는 위원들을 선발을 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이 서류를 다 심사를 하고 학생들을 뽑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필기고사를 보는 학교도 있는데 보통 외국인들은 필기고사는 보지 않습니다. 면접도 보지 않아요. 그냥 서류 전형으로 뽑는 경우가 많습니다. 자, 그렇게 되면 합격자를 발표합니다. 그래서 붙은 사람은 합격자 발표해서 이제 합격이라는 소식을 듣게 되고 떨어지면 이제 불합격 이런 소식을 듣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등록금 납부. 자, 합격을 했으면 등록금 돈을 내야 여러분들이 그 학교에서 강의를 들을 수가 있겠죠. 자, 이번 달 말까지 등록금을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이렇게 이메일을 받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어서 이제 여러 가지 증명사들이 필요해요. 여러분들 그 입학 원서를 낼 때 제일 중요한 게 이 재학증명서, 지금 나는 이 학교를 다니고 있습니다. 재학증명서고요. 졸업증명서는 내가 이 학교를 졸업했습니다. 보통 대학 졸업증명서가 필요하고요. 그 다음에 성적증명서, 성적증명서는 내가 대학 다닐 때 점수를 몇 점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증명하는 서류 중요하죠. 그 다음에 재직증명서, 만약에 회사에 다니고 있었어요. 자, 그러면 직장에 다니고 있습니다. 이런 증명서들을 냅니다. 자, 그래서 성적증명서는 원본. 이거는 학교에 돈을 내면 원본을 계속 진짜 오리지널 카피요. 그래서 원본을 몇 부든지 만들어줄 수 있으니까 제출을 할 수가 있죠. 그런데 여권하고 통장은 하나밖에 없으니까 그걸 내면 여러분들 사용할 수가 없잖아요. 그때는 사본, 복사한 것. 그래서 복사본을 제출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졸업을 하지 못했다면 재학증명서를 내거나 아니면 졸업을 곧 할 거예요. 그럴 때는 졸업 예정 증명서를 내지요. 자, 그래서 졸업 못했다면 졸업 예정 증명서를 제출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그 다음에 대학 생활 관련 어휘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교환학생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이거는 유학이라기보다는 한국에 있는 대학교에서 베트남에 학생들을 보내고 거꾸로 그만큼 베트남에 있는 학생을 한국에 보내고 이렇게 바꾸는 것, 이게 바로 교환학생입니다. 자, 교환학생의 좋은 점은 외국어도 배우면서 학점도 딸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학점을 따다. 여러분 학교에서 일주일에 3시간을 들으면 3학점, 4시간 수업을 들으면 4학점 이렇게 해서 점수가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대학에서는 한 학기에 20학점, 17학점, 20학점 정도를 보통 학부생들이 들어야 돼요. 즉 17시간의 강의를 들어야 됩니다. 그때 학점을 듣고 그 점수를 받는 것을 우리가 학점을 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그 다음에 수강 신청 관련 어휘인데요. 여러분 대학에서 생활할 때 먼저 듣고 싶은 수업을 수강 신청해야 돼요. 자, 수강 신청을 하는데 그 중에서 제일 필수적으로 꼭 해야 되는 것은 전공 필수. 전공 중에서 이건 꼭 들어야 돼요. 이건 전공 필수 전필이라고도 합니다. 한국어 문법론은 전공 필수 과목이니까 듣지 않으면 졸업할 수 없어요. 그래서 이거 안 들으면 전공 필수 꼭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잊어버리지 않도록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전공 선택. 이거는
여러분들이 꼭 들어야 되는, 졸업하기 위해서 꼭 들어야 되는 전공학점이 있어요. 그 중에서 전공 필수는 꼭 들어야 되고, 전공 필수가 이 전공학점을 다 채우지 못해요. 나머지는 전공 선택 과목에서 여러분들이 이 과목을 들어서 점수를 채워야 됩니다. 전공 선택 과목을 포함해서 총 27학점. 그렇죠. 아까 말한 학점입니다. 그래서 27학점을 들어야, 27학점을 따야 졸업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학점은 들어야 되는 시간에 대해서도 학점이라고 하지만, 여러분이 시험을 보고 나면 점수하고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어떤 등급이 나오죠. 이런 것도 A 학점, B 학점 이렇게 해서 잘 받으면 A 학점을 받고, 못하면 이런 것도 받죠. F 학점. 이거는 이 수업은 안 들은 것과 같으니까 다시 들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럴 때도 학점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그래서 뜻이 두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점에 유의하면서 한번 배운 단어들을 사용해서 문장을 만들어 보시죠.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dùng một số từ vựng vừa học chúng ta đặt câu các bạn nhé. Đầu tiên là chúng ta đặt câu với chữ 졸업 증명서 và 성적 증명서. Những ứng cử viên phải nộp bằng tốt nghiệp gần nhất và bảng điểm. 지원자들은 최종 학교 졸업 증명서와 성적 증명서를 제출해야 한다. nộp, 제출하다 là nộp ra đó. 전공 필수, 재수강. Nếu thi rớt môn học chuyên ngành bắt buộc thì phải học lại. 전공 필수 과목에 떨어지면 재수강해야 한다. 자, 272쪽 첫 번째 문법입니다. 무엇 거든. 거든요, 알거든요. 이 거든요가 아니고요. 자, 김 교수님이 오시거든 하고 다음 문장이 와요. 모시고 갈게요. 자, 김 교수님이 오시거든, 모시고 갈게요. 무슨 뜻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김 교수님이 오시면. 자, 다른 말로, 비슷한 말로 오시면. 모시고 갈게요. 자, 그런데 오시면하고 오시거든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어요. 오시거든은 김 교수님이 오실 거예요. 누가 알고 있습니까? 이야기하는 사람도 알고 있고 듣는 사람도 알고 있습니다. 이렇게 둘 다 이 사실을, 앞의 사실을 둘 다 알고 있을 때, 이것을 전제로 뭐뭐 하면이라고 얘기할 때는 오시거든을 쓸 수가 있어요. 근데 말하는 사람이나 듣는 사람이나 둘 중 한 사람이 모르면 그 사실에 대해서는 거든을 쓸 수가 없습니다. 자, 다음 예문 한번 볼까요? 한국에 가서 박 선생님을 만나거든. 한국에 가서 박 선생님을 만날 거라는 걸 말하는 사람, 듣는 사람 둘 다 알고 있죠. 만나거든 저 대신 안부 좀 전해주세요. 네, 꼭 전해드리겠습니다. 자, 알겠습니까? 그래서 뜻은 오시면, 뭐 만나면 이란 뜻이지만 둘 다 알고 있을 때 쓴다는 점 여러분들이 주의를 하시고요. 그렇다면 이거, 비가 그치거든 출발했어요. 출발합시다. 어떤 게 맞을까요? 비가 그치거든 출발합시다가 됐죠. 왜냐하면 이거는 그치면 가정의 뜻이기 때문에 과거 쓸 수 없네요. 자, 그 다음에 지금은 너무 비싸니까 가격이 내리거든 삽니다. 살게요. 이렇게 현재도 쓸 수 없습니다. 사겠습니다. 이렇게 미래, 그 다음에 뭐뭐 합시다, 뭐뭐 할까요? 현재에 일어나는 게 아니라 미래에 벌어질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그런 말들만 뒤에 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쉬운 것 같지만 조금 어려워요. 그러니까 이런 거 현재나 과거 써서 문장을 만들지 않도록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거든하고 음연하고 그러면 같습니까? 아니요. 좀 쓰면 안 될 때가 있어요. 타임머신이 있거든 10년 전으로 돌아가고 싶다. 타임머신이 있어요? 진짜로? 예. 오기로 했어요? 있기로 했어요? 자, 아니죠. 이렇게 실현이 불가능한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거든은 안 되고요. 음연만 됩니다. 음연은 그냥 가정하는 거, 만약에 있으면 이런 뜻인데, 거든은 있다는 걸 안다는, 진짜로 있다는 걸 전제로 하기 때문에 이거는 쓸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때는 있으면 쓰고요. 나이가 들거든 누구나 죽는다. 나이가 들면 누구나 죽는다.
이때도 들거든 안 되고 들면 써야 됩니다. 왜요? 나이가 들면 죽는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정해진 사실이죠. 이렇게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 말하는 사람, 이야기하는 사람 둘 다 알고 있지만 딱 정해졌어요. 누구나 뭐 변하지 않는 사실이에요. 자, 이런 것 정해진 사실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는 우리가 면을 쓰지 거든을 또 쓰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가지 또 주의하시고요. 주의해야 될 게 좀 있네요. 자, 그러면 잘 이해하셨으면 문장을 한번 만들어 보면서 확인해 볼까요? Vâng, các bạn đã hiểu cấu trúc ngữ pháp thầy vừa giảng chưa ạ? Bây giờ chúng ta sẽ đặt câu các bạn nhé. Chúng tôi quyết định đợi một chút nữa, nếu hết mưa thì sẽ xuất phát. 조금 더 기다렸다가 비가 그치거든 출발하기로 해요. Nếu một mình anh có thể làm được thì anh thử làm một mình đi. 혼자서 할 수 있겠거든 혼자 해보세요. 자, 이어서 이라든가 라는 문법인데요. 자, 전공 선택이라든가 유학과 같은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됩니다. 이런 예문이 있어요. 자, 전공 선택이라든가 유학. 무엇인 것 같아요? 전공 선택, 이나. 네. 이거 아나가 아니고 이나네요. 예, 이나. 예. 전공 선택, 이나, 유학과 같은 일은 신중하게 결정해야 합니다. 뜻은 이나예요. 예, 그런데 이라든가를 쓰면 첫 번째로 좀 예를 들어서 이런 뜻이 좀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예, 예를 든다는 느낌이 있고, 이라든가를 쓰면 이나보단 조금 예를 들 수 있는 게 많은데 내가 이것만 얘기를 한다. 그런 뜻이 있어요. 그래서 조금 나열하는 듯한 느낌, 예를 들고 그 다음에 나열하는 느낌을 살릴 수 있는 게 바로 이라든가입니다. 그래서 이라든가 쓰면 예를 들어서 라는 말이 생략되어 있어도 예를 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나는 아침에 일어나서 빵이나 뭐 아니면 과자를 먹어요 할 때 빵이라든가 과자를 먹어요. 이게 조금 이상하네요. 그래서 빵이나 과자, 그때는 빵이나 과자고요. 예를 들어서 빵이라든가 뭐 과자라든가 이런 것들은 몸에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할 때는 이라든가, 예를 든다는 느낌일 때는 이라든가를 쓰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자, 다음에 집들이에 갈 때 무슨 선물이 좋을까요? 보통 또 예를 듭니다. 세제라든가 휴지와 같은 생활용품이 좋아요. 이렇게 받침이 있으면 예, 이라든가, 그 다음에 없으면 라든가. 뭐 이거는 여러분들 쉬우니까 잘 구분할 수 있겠죠. 자, 그렇다면 이거는 명사하고만 쓰일 수 있습니까? 아닙니다. 동사도 돼요. 예를 들어서 시간이 나면 보통 뭐래요? 예를 들어서 저는 운동을 한다든가 친구를 만난다든가 해요. 예, 뭐 운동을 한다든가 친구를 만나요 해도 되겠지만 보통 이게 든가든가 이렇게 두 번 쓰네요. 자, 그 다음에 유학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의논할 사람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망설이지 말고, 망설이다 기다리지 말고 머뭇거리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이렇게 얘기해요. 자, 그래서 여기서 보면 한다든가 동사의 경우, 만나다 한다 이 동사의 경우에는 예, 는다든가 를 쓰죠. 그 다음에 있다 필요하다 형용사입니다. 이때는 그냥 다든가. 예, 그래서 이 는이 들어가고 빠지고 여기 네, 이게 다르기 때문에 네, 조금 주의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예, 분필이 날아갔네요. 자, 그래서 이거는 여러분들이 예를 드는 상황이기 때문에 예를 드는 상황에서만 이 문법을 써야 됩니다. 자, 그러면 선생님과 함께 문장을 만들어 보세요. Vâng, bây giờ chúng ta sẽ ứng dụng ngữ pháp này để đặt câu các bạn nhé. Một câu hơi dài và hơi khó. Nhiều người cho rằng trường hợp của những nước đang phát triển thì phải đẩy mạnh ngành công nghiệp nặng hay công nghiệp dịch vụ để phát triển kinh tế hơn là công nghiệp nhẹ.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cái trường hợp của những cái nước mà đang phát triển á, thì của các nước đang phát triển á, thì phải đẩy mạnh hơn nữa, đẩy mạnh hơn nữa ngành công nghiệp dịch vụ hay là công nghiệp nặng hơn là công nghiệp nhẹ để phát triển kinh tế. 사람들이 개발도상국의 경우는 경제 발전을 하기 위해서는
경공업보다 중공업이라든가 서비스업을 강화해야 한답니다. Trong khi sống ở Việt Nam, nếu có việc gì khó khăn hay là cần sự giúp đỡ thì đừng ngần ngại, hãy tìm đến với tôi bất cứ khi nào. Đây là một câu nói mà chúng ta có thể nói với một người từ xa đến, phải không ạ? 베트남에서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다든가 도움이 필요하다든가 하면 망설이지 말고 언제든지 찾아오세요.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luyện tập xong hai cái cấu trúc ngữ pháp chính của bài này, và cũng giống như các bài khác, rất là mong các bạn về nhà chúng ta cũng cố gắng là luyện tập và đặt câu như thế này các bạn nhé. 자, 이번에는 274쪽 말하기입니다. 자, 여러분 유학 생활을 하다 보면 어려운 일이 생길 때도 있겠지요. 그럴 땐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친구나 선배에게 조언을 구하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번에는 친구하고 그다음에 유학 생활하면서 어려운 일이 있는 학생이 둘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한번 무슨 내용인지 들어볼까요? 수강 신청 때문에 큰일이에요. 수강 신청이 왜요?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선배들에게 물어본다든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자, 영상 잘 보셨나요? 자, 무엇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었습니까? 네, 수강 신청하는데 어려움이 있었지요. 자, 어려운 점이 뭐예요?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다. 예, 외국인인 여러분들 아무리 한국어를 잘해도 이 수강 과목들 이름이 낯설기 때문에 어려울 것 같습니다. 자, 그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선배들에게 물어봐요. 아니면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요. 이렇게 예를 들어서 설명을 합니다. 어떻게 대화를 구성했는지 보겠습니다. 수강 신청 때문에 큰일이에요. 예, 한국 사람들도 그렇지만 큰일이야. 정말 큰일이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수강 신청이 왜요?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알 수가 있어야지. 이거 무슨 말이야? 알 수가 없어요. 예, 이걸 알 수가 없어요 보다는 알 수가 있어야지요. 이렇게 얘기하면 강조하는 뜻이 있습니다. 알 수가 없다는 뜻이에요. 자,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예, 너도 모르고 나도 모르고, 그죠? 모르겠거든. 선배들에게 물어본다든가, 그죠?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그죠? 그래서 선배들에게 물어본다든가, 예를 들어서, 그죠?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본다든가 해보세요. 자,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대화 좀 짧은데 어때요? 여러분들 쉽게 할 수가 있을까요? 다시 한번 대화 영상 보시겠습니다. 수강 신청 때문에 큰일이에요. 수강 신청이 왜요? 선택 과목이 너무 많아서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알 수가 있어야지요. 무엇을 선택해야 할지 모르겠거든 선배들에게 물어본다든가 학과 사무실에 문의해 보세요. 자, 이어서 1번 문제 한번 보겠습니다. 이번에는 전공 수업이네요. 전공 수업에서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수업을 잘 알아들을 수 없다. 네, 저도 좀 말이 빠른 편인데 어때요? 제 말도 이해하기 어렵습니까? 네, 한국에서는 어떤 교수님은 말씀이 정말 빠르십니다. 그래서 그럴 때는 굉장히 듣기가 어렵겠죠.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미리 예습을 좀 합니다. 아니면 한국 친구와 같이 복습을 하다. 그래서 역시 예습 복습하라는 이야기네요. 자, 그러면 여기에 주어진 내용을 가지고 대화를 한번 만들어 볼 텐데요. 제가 A 읽겠습니다. 여러분 B로 대답해 보세요. 자, 준비됐나요? 시작합니다. 전공 수업 때문에 큰일이에요. 교수님 말씀이 너무 빨라서 수업을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요. 네, 잘했습니다. 확인해 볼게요. 전공 수업이 왜요? 자, 알아들을 수가 있어야지. 못 알아듣겠어요. 그러니까 수업을 못 알아듣겠거든. 이렇게 거든의 앞에 미를 쓸 때는 겠거든 씁니다. 미리 예습을 한다든가 아니면 한국 친구와 같이 복습을 해보세요. 뭐 주어진 내용 그대로 옮기는 거니까 어렵지 않았죠? 자, 이렇게 해서 여러분들
어려움이 있을 때 혼자 고민하지 말고 친구와 같이 이야기하면서 해결하면 더 좋겠습니다. 자, 잘할 수 있겠지요? 여기까지입니다. Vâng, tiếp theo sau đây là phần đọc hiểu. Xin mời các bạn xem bài số 2, trang 281. 이색학과에 대한 글 읽기. Bây giờ chúng ta sẽ đọc về một cái bài nói về những cái khoa mà nó lạ đó các bạn. 커피 전문가를 양성하는 바리스타 학과. Barista là một cái từ, barista là một cái từ hình tiếng Ý á. Nó bắt nguồn từ cái chữ là cái người mà chế biến tại quầy á. Thì cái khoa barista 양성하다 thường á thì bồi dưỡng nhân tài hoặc là dạy làm cái gì đó mà mình đào tạo, mình có thể gọi là đào tạo ra những chuyên gia cà phê, những chuyên gia làm cà phê. 미국 의사 자격 시험에 응시할 수 있는 글로벌 의학과. Và cái khoa y toàn cầu có thể ứng thí và kỳ thi lấy bằng bác sĩ ở Mỹ. 인간의 심리나 복지 등을 다루는 Human Care 학과. Cái khoa mà chăm sóc con người, mà làm những cái việc phúc lợi hay là tâm lý của con người. Cruise, 승무원을 양성하는 cruise 승무원학과. Cruise là tàu thuyền du lịch đó. Cái khoa mà khoa tàu thuyền du lịch để mà đào tạo ra những cái tiếp viên trên tàu. 우리나라의 전통 발효 음식의 디자인과 의학 등 인문 자연 과학 분야를 한데 묶는 발효 융합학과. Cái khoa mà 발효 có nghĩa là lên men á, 융합 là hội tụ gom lại về một nơi những cái lĩnh vực về khoa học tự nhiên và nhân văn như là y học hoặc là thiết kế trong cái thức ăn lên men truyền thống của Hàn Quốc. Trên đây là người ta vừa giới thiệu một số các cái khoa lạ, khoa mới có những năm gần đây. 최근 각 대학에 이색학과들이 많이 생기고 있다. Những năm gần đây thì ở các trường đại học thì có rất là nhiều những cái khoa lạ xuất hiện. 조사에 따르면 뭐뭐에 따르면, nếu theo cái điều tra đó, khảo sát á, 최근 5년 사이에 trong vòng 5 năm thì 해마다 mỗi năm 많게는 20여 개. Nếu mà nhiều là khoảng 20 khoa, 적게는 8개의 새로운 학과가 나오고 있다. Thì nếu mà nhiều thì là có khoảng 20, còn ít là khoảng 8, hàng năm á, khoảng 8 cái khoa mới được xuất hiện, khoa mới nó được hình thành. 그렇다면 이색학과가 많이 생기는 이유는 무엇일까? Như vậy thì cái lý do mà nó sinh ra nhiều cái khoa ngành lạ như thế là gì? 첫째, lý do đầu tiên, 이색학과들은 những cái khoa mà lạ như thế,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경향을 발빠르게 반영하고 있다. 최근 부상하고 있는 경향 có nghĩa là những cái khuynh hướng nổi lên á, để mà 반영하다 đáp ứng, phản ánh nhanh với lại cái khuynh hướng, đáp ứng nhanh với cái khuynh hướng đang nổi lên của hiện nay. 이색학과는 những cái khoa lạ đó, 사회 변화에 맞춰 theo nhịp thay đổi của xã hội, 실용성을 강조하고 있다는 의미다. Nghĩa là những cái khoa lạ, những khoa mới nó đáp ứng theo cái sự thay đổi của xã hội, cũng như là nó nhấn mạnh cái 실용성 là cái tính thực dụng, có cái tính thực dụng của nó. 둘째, cái thứ hai, 더 전문화되고 세분화된 인력을 요구하는 현대 사회에서는, ở trong xã hội hiện đại là luôn đòi hỏi cái nguồn nhân lực là nó cụ thể hóa cũng như là chuyên môn hóa. Thì 전문성이 중요하면, nên là cái 전문성 là cái tính chuyên môn á, nó quan trọng. 이를 위한 이색학과가 필요하기 때문이다. Do vậy nên là nó phải có những
có những cái khoa mà nó đặc biệt, nó lạ như vậy để mà đáp ứng được cái nhu cầu của xã hội. 삭제. Và cái thứ ba nữa là 이색학과는 những cái khoa lạ như thế này, 기존의 학과들이 다루지 못하는 틈새 영역에 대한 시도라고 볼 수 있다. Và cái thứ ba nữa là những cái khoa lạ này á, nó là một cái sự thực nghiệm về những cái lĩnh vực mà nó còn trống, mà những cái khoa truyền thống khác chưa có đảm bảo, chưa có đạt được á. Mà giống như nó có những cái khoảng trống còn thiếu á, thì nó bổ sung vào. 이러한 점 때문에 이색학과는 일반 화학과에 비해 비교적 취업률이 높은 것으로 흔히들 예상하고 있다. Với những cái điểm mà chúng ta vừa nêu trên á, thì 흔히들 là 들 đây là nói về số nhiều, nghĩa là mọi người thường hay nghĩ rằng cái 취업률 có nghĩa là cái tỷ lệ mà xin được việc làm á, nó sẽ cao hơn so với những cái, nó cao so với những cái khoa bình thường. 그러나, nhưng mà bây giờ bắt đầu nói những cái ngược lại. 그러나 이색학과에도 한계는 있다. Nhưng mà trong những cái khoa lạ như thế này nó cũng có cái sự hạn chế của nó. 이색학과는 사회 흐름에 따라 theo cái dòng chảy của xã hội, 생겨나고 nó sinh ra theo cái dòng chảy của xã hội, 갑자기 사라지기도 하기 때문에, và nó cũng tự nhiên nó biến mất đi. 이색학과를 졸업하고도 tốt nghiệp những cái khoa lạ này, 취업 폭이 너무 좁거나 cái sự mà có thể 취업 폭 có nghĩa là cái việc mà độ rộng của cái việc tìm việc, thì mình có thể dịch là cái khả năng tìm việc nó không bị hạn hẹp lại. 직업 생활에서 다른 분야로 진출할 때 불리할 수 있다. Và trong khi mà mình làm việc á, mà mình khi mà mình chuyển qua một cái lĩnh vực khác á, thì nó cũng sẽ gặp nhiều cái bất lợi. Thứ nhất là cái khả năng về tìm việc nó cũng hạn hẹp hơn nè. Rồi khi mà chúng ta làm, ví dụ như với một cái chuyên gia mà sản xuất cà phê, chế biến cà phê ở quầy, bây giờ chuyển qua một cái ngành khác thì cũng khó, phải không ạ? 따라서, do vậy nên là 수험생들은, như là những cái thí sinh mà đăng ký thi vào á, 지금 당장 인기에 현혹되지 말고, đừng có bị choáng ngợp với những cái 지금 등장 인기, nghĩa là những cái sự thịnh hành ngay hiện tại này. 자신의 적성과 흥미에 맞는지, phải xem coi có phù hợp với sở trường cũng như sở thích của mình hay không. 학과의 교육 과정이나 전망, cái chương trình đào tạo cũng như là cái triển vọng 어떤지, nó như thế nào, 등을 꼼꼼히 살펴 지원을 결정해야 한다. Và phải khi mà quyết định mà đăng ký vào á, thì chúng ta phải xem cho kỹ là nó triển vọng nó như thế nào, chương trình đào tạo như thế nào, và nó có phù hợp với lại sở thích và sở trường của mình hay không. Vâng, trên đây chúng ta vừa đọc xong một cái bài liên quan đến những cái khoa mới xuất hiện trong thời gian gần đây. Khoa mới thì cũng tốt, nhưng mà chúng ta phải xem, khi mà chọn lựa thì chúng ta phải nhớ là kiểm tra kỹ, giống như trên bài vừa trình bày, nghĩa là những cái triển vọng của nó cũng như là có phù hợp với mình hay không. Vâng, trên đây là chúng ta vừa đọc xong bài đọc của bài cuối cùng, bài số 15. 자, 283쪽 마지막 쓰기 과제입니다. 자, 이번에 뭐에 대해서 쓰나요? 학업 계획서 쓰기이죠. 자, 여러분 이제 5권 정도 마쳤으면 여러분들 한국에 뭐 석사과정으로 입학할 정도의 한국어 실력을 갖췄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국어를 더 깊이 배우고자 유학을 결심했다면 이제 학업계획서 유창한 한국어를 한번 쓸 줄 알아야 되겠지요. 자, 어떻게 쓰면 될까요? 유학 동기, 그리고 학과 지원 동기에 대해서 쓰고, 그 다음에 학업 계획. 예, 나는 유학하면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뭐하고 이렇게 할 것이다. 좀 구체적으로 쓰고, 졸업 후의 계획. 나는 졸업하고 나서 무엇을 할 것이다. 이렇게 해서 하나의 완성된 글을 쓰면 좋을 텐데요. 자, 이때까지는 우리가 한국 사람들이 쓴 글을 보기로 살펴보았는데요. 이번에는 여러분과 같은 유학생이 쓴 글을 보기로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이 사람은 유학 동기, 학과 지원 동기를 이렇게 썼습니다. 제가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된 건 고등학교 때부터입니다. 저는 고등학교에서 한국어를 처음 배웠는데 처음 배우는 언어였지만 의외로 쉽고 재미있게 배울 수 있었습니다. 의외로 쉽고. 그래서 의외로라는 것은 생각한 것과 다르게 라는 뜻입니다. 뜻밖의 라는 말로도 써요. 뜻밖의. 예, 같은 말이고요. 그리고 선생님께서 소개해 주시는 한국 문화도 아주 재미있고 신기했습니다. 그래서 한국에 관심을 갖게 되었고 고등학교를 졸업하면 한국으로 유학을 가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무엇을 해야겠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결심한 동기에 대해서 좀 썼습니다. 여러분들은 한국어에 어떻게 하다가 관심을 갖게 되었습니까? 뭐 한국의 드라마, 뭐 음악, 그런 사람들도 많지만 아니면 그냥 취미로 한국어를 시작했는데 재미가 붙었다 라든지 여러 가지 상황이 다를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그것을 생각해 보면서 동기에 대해서 써보십시오. 자, 그 다음에 학업 계획을 씁니다. 자, 1학년 때 뭐하고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이 사람은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 학부과정으로 지원할 생각이구나 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현재 대학생인 분이 많기 때문에 뭐 한국에서 석사, 뭐 2년, 3년 석사 공부하러 오시는 분들이 많을 거야. 조금 내용이 달라지겠네요. 자, 1학년 때는 대학 생활에 적응하는 시기로 학점 관리에 신경을 쓰겠습니다. 이거 왜 노란색일까요? 중요합니다. 교수님들 공부 열심히 하는 학생들 좋아합니다. 그래서 학점을 관리하겠다. 얼마나 예쁩니까? 뽑아주고 싶겠죠? 자, 그래서 이런 문장은 아주 필수적으로 꼭 쓰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동안 한국어 공부에 전념하느라고, 전념? 다른 말로 몰두? 그냥 열심히 하는 겁니다. 열심히 하느라고 잠시 소홀했던 영어 공부를 다시 시작하겠습니다. 사실은 한국어도 열심히 해야 되지만 뭐 한국 사람들 영어 공부 굉장히 열심히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대학을 졸업하기 위해서 한국어뿐만 아니라 영어도 조금 잘 해야 되는 경우가 많아요. 그래서 영어 공부도 같이 하셔야 될 것 같아요. 자, 그리고 2학년, 3학년은 너무 길어서 생략을 하고요. 4학년 때는 대학원 진학 준비를 하겠습니다. 이 사람은 4학년까지 4년을 공부한 후에 대학원에 가겠구나. 이걸 알 수 있겠죠. 진학. 다음 단계로 올라가는 것으로 진학이라고 합니다. 한국에 올 때 석사 학위 취득을 목표로 했으므로 갑자기 어려운 말이 나오네요. 학위는 여러분들 졸업장 같은 거죠. 자, 그런 것을 취득 받는 겁니다. 취득하는 것을 목표로 했기 때문에 대신 의무로를 썼네요. 문어로 이렇게 어려운 문법도 조금 써주는 게 좋겠고요. 전공 공부를 열심히 하여서 대학원 시험 준비를 하겠습니다. 아주 대단한 학생인 것 같아요. 공부를 열심히 하겠다. 유학을 오는 거니까 뭐 등록금도 아깝고 공부 열심히 해야 되겠죠. 자, 마지막으로 졸업한 후의 계획. 여러분들의 계획은 어떻습니까? 자, 이 사람은 졸업 후에는 대학원에 진학하겠습니다. 대학원에 진학하여 언어학을 전공하고 싶습니다. 언어학 전공하려고 하는구나. 석사학위를 받은 후에는 고향으로 돌아가서 먼저 전공을 살릴 수 있는 직장에 취업을 하여 석사학위 받으면 계속 한국에 취직하는 게 아니라 고향으로 돌아가서 취직을 하겠구나. 그 다음에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경험이란 단어를 사용할 때는 쌓다라는 동사와 같이 씁니다. 그래서 경험을 쌓고 싶습니다. 그 다음에 취업할 경험 쌓은 데는 또 뭐랄까요? 그것에 대해서 써도 좋을 것 같은데요. 여러분 이렇게 보기로 어떤 한 학생의 공부, 학업 계획, 그리고 졸업 후 진로까지 이렇게 살펴보았습니다. 여러분 각자 모두 상황이 다를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솔직하게 쓰는 것이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 한국에 왔을 때 열심히 공부하겠다. 그걸 좀 구체적으로 이렇게 쓰시면 그걸 읽는 분들이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습니다. 자, 어때요? 도움이 되셨습니까? 이렇게 해서 모든 쓰기를 살펴보았는데요. 여러분 학업 계획서를 잘 써서 나중에 한국에 오게 된다면 꼭 그 원하는 학교에서 공부할 수 있는 기회를 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여기까지입니다. 한국의 문화탐방,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이 점차 늘고 있습니다. 이러한 외국인 유학생 증가율은
OECD 회원국 중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죠. 그래서 한국 정부와 각 관계부처에서는 외국인 유학생들의 불편 해소를 위해 다양한 교육 서비스 방안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먼저 유학생들의 생활 여건 개선을 위해 각 대학의 유학생 기숙사 설립을 지원하고 대학 입학부터 출국까지 유학 전 과정을 온라인에서 원스톱으로 서비스하는 한국 유학 종합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는데요. 또한 교육과학기술부와 지식경제부는 해마다 우수한 외국인 유학생들의 국내 취업을 돕는 외국인 유학생 채용 박람회를 공동 개최하여 외국인 유학생과 다양한 분야의 대기업 또는 중소기업의 면접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이 행사에서는 유학생들을 위한 취업 특강 세미나를 진행해 구직 활동을 하는 유학생이 국내 기업의 채용 동향을 파악하고 한국에 특화된 면접 기술과 인터뷰 예절을 배울 수 있는 기회도 제공하고 있죠. 이 밖에도 서울시에서는 2008년부터 글로벌 인턴십 프로그램의 하나로 외국인 시정 참여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있는데요. 이 프로그램에서 외국인 유학생들은 방학 기간을 이용해 시청에서 업무를 맡아 진행하고 또 시정 발전을 위한 아이디어도 제안하는 등 다양한 경험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한국 정부의 다양한 노력에 힘입어 한국으로 유학 오는 외국인 유학생의 수는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증가할 전망입니다. 여러분의 나라에는 외국인 유학생을 위한 교육 서비스로 어떤 것이 있나요? 자, 여러분 중에서 한국에 유학 오려고 준비하는 분들이 분명히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자, 이번 단원을 통해서 유학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얻으셨기를 바랍니다. 선생님, 유학 선배로서 후배들에게 조언 한 말씀 부탁드려도 될까요? 네. 제가 한국에 유학하면서 느낀 게 가장 중요한 게 학과 선택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친구들이 가는 학과라고 생각해서 나도 따라가야 되겠지라고 생각하고 학과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내가 정말로 좋아하는 학과, 그리고 내 적성에 맞는 학과, 그런 학과를 선택하셔야 되고요. 그리고 두 번째는 유학 생활을 하면 굉장히 어렵고 힘듭니다. 근데 그런 어렵고 힘들다고 혼자서 우울하지 마시고 그 주변 친구들하고 이야기를 나누면서 경험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네, 아주 귀중한 말씀 감사합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15과까지 다 배웠으니 이제 헤어질 시간이 된 것 같아요. 네, 시간이 정말 빨리 지나갑니다. 네, 그렇네요. 그 시간의 손살같이 굉장히 빠른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자, 저희는 여기에서 마지막으로 인사를 드리고요. 6과에서는 6과가 아니라 6권이죠. 예, 6권에서는 미모의 여선생님이 여러분들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저도 여기까지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 그동안 열심히 공부하느라 수고 많으셨습니다. 자,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